네, 이어서 작전 시작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또 올라? 왜 자꾸자꾸 오르기만 하지? 답은 수급, 그중에서도 ETF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ETF는 강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어가려면 역시 개인의 자금력, 머니무브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고요. 외국인과의 협력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해 가지고 우스갯소리로요. 이런 언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아니 왜 또 올라? 또 올라? 이래도 돼?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뭐 가령 주식이 없는 분들이나 요즘엔 거의 없겠지만 또 미리 좀 팔아버린 분들이 요즘에 장을 보면 화가 난다. 이게 뭔데 또 올라? 아니 왜 또 올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있겠고 뭐 이렇게 좀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핵심만 놓고 보면 바로 ETF 자금이 역할이 가장 컸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증시로 들어오는 ETF 자금은 개인 비중이 가장 크지만요. 그래도 이 장기 투자하는 보험 쪽 라인이라든가 또 연금, 기금 라인들도 지금 ETF에 대거 합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그 다음 타자, 뭐 이건 앞으로 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지만 이 퇴직연금 라인도 들어올 때 거의 ETF로 끼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거래소 기준으로 ETF 거래대금과 전체 거래대금과의 비중을 봤더니 ETF를 통해서 거래된 비중이 43.2%. 그러니까 10개 주식이 거래가 됐다면은 5개, 6개는 우리 뭐 이렇게 한 거고요. 직접 투자를 한 거고 ETF가 쏴준 게 한 4.3주가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1월에 ETF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식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전체 거래 대금의 50% 이상, 뭐 많은 날은 정말 ETF가 막 쳐 들어왔었던 날은 거래 대금의 60%한 육박하는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날은 5주 같은 경우에 오히려 3주가 ETF가 쏴주는 그런 거래가 됐을 정도로 지금 ETF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ETF 열풍 속에서 지금 ETF 순자산 시대 300조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올 연말 가보면 제가 400조 시대 열었습니다. 또 이런 추세로라면 500조 시대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은 코로나 때로 돌아가 봐도 여러분들 그때 ETF 안 했었거든요. 거의 이제 개인들 막 카카오 하시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하고 그때 참 미미했었는데 지금 순자산 기준입니다. ETF 2022년에는 78조, 그게 100조 넘다가 작년에 297조, 300조인데요. 작년도 연간 추이로 보면 7월, 8월 넘어서부터 이제 9월부터 증시가 달렸잖아요. 그때 ETF로 대거 들어오신 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무난하게 300조, 이제 400조 시대도 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 5주 중에 2주, 3주는 ETF로 쏴서 나오는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좀 ETF의 힘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매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나? 안 들어오고 있나? 이제 이거를 알려면 뭘 봐야 되는가? 여러 차례 좀 따르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금융 투자라는 여러분들 이제 투자 종합의 그 매수 주체 볼 때 보는 섹션 중에 금융 투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ETF 열풍이 불기 전에 이 금융 투자라는 것은 이제 기관 놓고 보면 거기에 금융 투자, 뭐 보험, 연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금융 투자는 누구였냐?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또 갖고 있거든요. 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이제 요 매수 거래들이 가장 많이 잡혔었는데 그러나 작년 3분기 이후 뭐 4분기 때로 보면은 금융 투자가 만약에 뭐 매수로 잡혔잖아요. 이거의 거의 80% 이상은 누구냐? 이제 LP 물량들, 프라임 브로커리지의 ETF랑 ELS의 델타 해지 거래. 말이 자꾸만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ETF를 사게 되면 이들이 자신들이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지수 추종을 하게 되니까 자기 북에다가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사 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해지 권량을 무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단적으로 말하면은 현재 금융 투자로 잡히는 거의 한 85%는 개인 ETF 자금이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실시간 체크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제가 이제 열어놨었는데요. 전일 놓고 보면 금융투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전일 보면 전체 투자자 중에서 이제 금융투자 라인들을 좀 놓고 보면은 금융투자 섹션을 보면은 전체를 놓고 볼까요? 전체를 놓고 보면 코스피 중에서 금융투자가 어제 거의 1조 6,900억이 거래소입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중에 그러니까 기관은 1조 6천억이었었는데 상당 부분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설날 때 쉬셨던 분들이 대거 쐈다는 겁니다. ETF로 들어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의 금융투자만 놓고 보면 어제 9,300억이 또 들어왔잖아요.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은 거의 8, 90%는 다 개인 ETF 자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설날에 돈 좀 이렇게 좀 쟁이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제 ETF 거래를 통해서 쐈다. 그래서 어제 거래소 코스닥을 다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투자 종합을 세트를 좀 보면서 이제 궁금증을 많이들 토로하시는 것이 어제 놓고 보시면은 금융투자에서 1조 6천억 들어왔잖아요. 이거 거의 개인 ETF거든요. 여기를 이제 스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날 같은 날 개인은 또 8,600억을 팔았잖아요. 그럼 여기도 개인, 여기도 개인. 이거 뭐지? 개인이 뭐 치고받은 건가? 코스닥을 어제 볼까요? 코스닥도 금융투자에서 9,300억 ETF 들어왔죠. 개인이 어제 코스닥에서 1조 8천억을 팔았단 말입니다. 이거 뭐야? 개인이 치고받고 한 건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이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본 시장에서 사는 이 개인은 종목 개인, 직접 투자를 해서 종목을 사고 파는 종목 개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금융 투자로 들어오는 것은 편의상 ETF 개인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종목 개인과 ETF 개인이 일종의 보완 관계, 공생 관계를 좀 이루고 있는데 증시 전문가들은 성향상 한 개인 투자자가 두 개를 동시에 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성향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ETF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ETF, 바이오 ETF 아니면 레버리지 ETF 딱 사고 그냥 일을 보시고 이런 셀러리맨들이 많고 종목 하시는 분들은 또 절대 ETF를 안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 개인과 ETF 개인은 좀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성격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개인이 ETF를 막 매도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이때는 귀신같이 큰 손개인, 종목 개인들이 와서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하방을 저지해주고요. 특히 이제 좀 개인이 막 ETF가 올라와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어제처럼 종목 개인이 또 물량을 털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마무하는 굉장히 지금 선순환된 이제 걸음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만 놓고 보면 올해 1월 이후에 지금 K 증시를 이끄는 손은 기관 아니고요, 외국인도 아닙니다. 지금 개인이 이끌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의 주도주, 주인공 외국인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거래소를 놓고 보면 딱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놓고 얘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신의 수익률 관리, 이제 물량 조절을 합니다. 어제랑 그제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팔았잖아요. 어제 이런 식으로 팔았다가 이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 같이 사들이고 하고 있는 코스닥도 지금 매일 단타를 치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어제 9천억 팔고 또 그날 그 설 전날에도 9천억을 팔았지만은 이게 떠난 게 아닌 것이요. 바로 그 직전 날 2월 12일 날 놓고 보면 3조를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개인, 종목 개인과 개인 ETF가 치고받고 할 때 중간에서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네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어제 코스닥이 왜 매수 사이드카 정도까지 됐느냐. 여기 이제 금융투자잖아요, 이게. 여기에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어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가지고 코스닥에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 완전히 코스닥을 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놓고 보면 또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들의 역할은 뭐냐? 이 종목 개인과 ETF 개인이 치고받을 때 중간에 껴가지고 이 개인의 머니 무브를 약간 즐기면서 자신의 수익률을 높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렇게 ETF 장세가 계속 나올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 고객 예탁금이 103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석 달간 22조가 은행에서 빠졌고요. 최근 직전 한 달에는
한 달에 10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12월 달 놓고 보면. 근데 이런 흐름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매달 적어도 5조 이상의 머니 무브는 돼야 됩니다. 이제 고객 예탁금이 2월에 한 108조, 3월에는 한 110조 원 후반대 이런 식으로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ETF의 최대 강점은 이렇게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앞서 요즘에 이제 주식이 없거나 미리 파신 분들이 왜 올라? 왜 오르지? 왜 또 올라? 화를 내신다는 게 그냥 사서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머니무브만 계속 들어온다면 미 증시가 오늘 밤 떨어져도요. 계속 K 증시는 또 오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치는 다 아시죠? 이 ETF 자금은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만 그냥 사버립니다. 그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제 에코프로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제 코스닥 1위부터 20위까지 다 빨갛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올릴 수가 있는. 그러니까 왜곡된 상승이죠.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여서 어제 또 하나 리포트 중에 하나증권이 코스피에 7,900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NH 7,300이 있었고 JP모건 7,500이 있었고 CT도 7,000까지 이제 앞자리가 7,000이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이 7,900인데 이런 리포트 여러분 안 읽으셔도 됩니다. 뭐냐면 두 개예요. 하나 내용면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좋다. 수급에서는 머니무브 나온다. 이 똑같습니다. 이 리포트 내용들이. 그런데 바로 이 머니무브가 바로 우리 개인들의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객 예탁금 100조, 110조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ETF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종목 개인, ETF 개인 둘둘이 치고받아서 계속 올라간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ETF의 약점도 있는데요. 바로 이 머니무브. 제가 적어도 이제 앞으로 월 5조 이상대의 예탁금 증가는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함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 약점은 뭐냐면요. 매수세가 약화가 되면 지수가 이제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 번 더 던져서 지수를 더 떨어뜨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금융 투자로 잡힌 그 LP의 델타 헤지 물량이 그냥 거세게 팔아버리고 팔 때는 또 지수 추종으로 파니까 시총 이 대형주를 팔거든요. 그럼 낙폭도 기형적으로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이란 전쟁이라든가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라든가 이런 깜짝 이벤트들 있잖아요. 이때 툭 떨어졌을 때는 매도 터지면은 ETF가 오히려 정반대 왜곡된 하락으로 만들 수가 있고 뭐 간밤에 사모펀드의 뭐 환매 제한 이런 이슈도 틀은 것처럼 금융의 이 시스템 리스크들 뭐 회사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터질 때는 ETF가 이제 뒤통수를 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머니무브의 1차 관문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기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증시가 좋아도 집 팔고 주식으로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가 정말 물량을 많이 팔았다. 이 판도는 증시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니무브를 한 번 더 보시자라고 해서 5월 9일에 이슈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